1999년에서 2000년까지 약 10년 정도의 그 팽창기에 한국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요소들을 얘기를 하면, 첫째, 선교가 대중화되었다. 둘째, 양적인 성장은 부작용을 낳았다. 셋째, 우리 선교사님들이 타문화권 이해 부족이 많이 보였다. 넷째, 일부 교회가 선교했다. 이전과는 좀 다른 현상입니다. 다섯째, 새천년을 앞두고선 전 지구적 선교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 그리고 여섯째, 선교 연구의 그 토대가 구축되는 시기였다. 이렇게입니다. 먼저 선교의 대중화입니다. 양적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이죠. 그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요,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교회, 개교회의 지도자들이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요. 그리고 또 선교 한국이 2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또 초교파 선교회가 많이 성장하던 시절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래도 교단 선교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초교파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교 간접 자본이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때 요즘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중국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을 하게 되죠. 또한 1990년 그리고 1992년 공산권 선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소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나가게 되죠. 자, 이런 긍정적인 면에 반대면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그 양적인 성장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좀 경쟁적인 선교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또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선교 사역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타문화권 이해가 부족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의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1989년도까지 사실 다른 문화, 다른 민족의 삶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우물한 개구리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준다, 물질을 나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그냥 우리한테 배울 게 많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문화가 이식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때부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일부 교회의 선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단 차원에서 선교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물론 교단 차원에서 하더라도 짐을 짊어지는 개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시기가 되면 이 1990년 이후로는 개별 교회들이 각자 해도 가능하다, 내지는 몇 교회가 함께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엄청 많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교회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그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천년을 앞두고선 우리 한국교회는 전 지구적 선교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1040 window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가지고 10-40장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복음화율이 낮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통 종교 세계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복음을 더 복음 전달하는 것을 더 집중해야 된다, 어떤 그러한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선교 연구의 그 토대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선교대학원들이 교단 신학교들과 액치에 만들어졌습니다. 교수, 학생, 그리고 교회의 그 관심을 이 선교 연구가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선교학회가 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선교 연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석사 과정을 졸업하면서 많은 양의 그 선교학 관련 학위 논문들을 이렇게 양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교 연구의 그 토대가 구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학술지도 요 시기에 그 발간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선교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토대 내지는 그 장을 마련이 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기에 선교 연구의 그 주 내용 중에 내용들을 보면 선교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선교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 선교 전략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거에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선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좀 일종의 좀 미래학과 유사한 그런 식의 그 선교 전략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그 기본이 되는 문제들 내지는 아주 토대가 되는 질문들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에 사실은 아직은 없었고요. 그 성장기만큼이나 이 선교학의 그 주제들은 서구에서 물어보는 주제들을 물어보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팽창기입니다. 선교사가 10,000명이 된 것이 1989년이었고요. 그리고 20,000명이 되던 해가 2002년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을 아우르는 한 12, 13년 만에 선교사가 배가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